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즈입니다. 8월 30일 2부 아침 방송이 너무 길어져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동대구역 더샵 센터시티 분양권 7.8억까지 갔던 것이 5.2억으로 2.6억 차이에요. 33% 하락. 선물이 1억인데 현물은 어찌할꼬. 네, 제가 주로 말씀드리던 게 분양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주변 아파트들 가격이 떨어진다는 그런 현상들. 네, 누가 먼저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지금은 선물이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모양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분양권 거래량 그래도 규제지역 해제되고 나서 살아났어요. 201건. 8월의 거래량도 그 정도 나타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각 규제지역이 해제되었을 때는 한 5.5억 선까지 평균적으로 이 정도 거래 가액이 조금 올라갔어요. 그 전에 6월달, 5월달은 거래 가액이 한 5.3억 평균적으로 눈에 띄는 모습이 이 정도였어요. 그러던 것이 지금 8월달에 와서는 가격이 다시 더 떨어졌다. 정말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막 4억 후반의 거래, 아니면 5억 초반의 거래 이런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가격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아주 비싼 아파트, 아주 싼 아파트 이런 것들을 이런 분양권은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제가 느낌으로 봤을 때는 분양권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럴 거면 규제 해제 왜 했니? 그래도 이 와중에 처분할 수 있는 건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아침에 사례 말씀드렸죠? 그 두 형제의 이야기. 자, 요거는 아파트2미라는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거래 가액이 한방에 힐스테이트 대구역 1억 6천이 떨어졌다. 그 다음 동대구역 더샵 센터시티 2억 6천이 떨어졌다. 그 다음 서대구 KTX 영구여다운 고점 대비 1억이 떨어졌다. 어떤 것은 1억 1천이 떨어졌다. 요거 눈에 좀 더 잘 띄시죠? 그 다음 신규 거래도 있다. 신규 거래 요거는 그냥 4억 9천. 이 보시면 가격대가 얘네들 한번 산술적으로 평균 직접적으로 다 내보지 않더라도 야 이거 4억 8천도 있고 4억 6천도 있고 5억 2천도 있고 5억 8천도 있고 이거 대충 내보면 한 5억 정도 선으로 수렴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규제지역이 갓 해제되었을 때는 5억 5천 수준까지 5억 5천 수준까지 올라가던 그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교대역 하늘채 뉴센트원 고점 대비 5,100만원 떨어져서 4억 7천. 야, 이 정도면은 야, 괜찮다. 이거 정말 6억 7억까지 평형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저거 기대감 굉장했었거든요. 6억 7억 그렇게 갈 때 정말 제 지인의 이야기를 자꾸 들먹거려서 좀 죄송한데 야, 그 사람이 정말 6억 7억 갔을 때는 7억 8억 간다는 이야기도 막 들리고 야, 저거 6억만 와도 산다. 야, 6억 초반만 와도 사겠다. 그래서 막 가격이 조정받으니까 야, 5억대 이 초반에 거래 5억대 중반 후반의 가격이 보이니까 야, 5억 초반만 오면 사야지 이랬는데 웬걸 4억대 후반까지 거래가 나오고 있는 이 와중에 제 지인은 눈을 돌렸다 그랬죠. 야, 저거 별로 인기 없네 하면서 그 사람도 마음도 돌아서더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외곽 지역에 있는 힐스테이트 다소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4억대 전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신일 해피트리 꿈의 숲. 여기도 그래도 뭐 예전에 광고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그래도 완전 미달라고 이런 곳은 아니었잖아요. 가격이 5,600만원 떨어졌는데 이거 만약에 6억 8천이었다. 6억 8천이었다 그러면 이거 얼마인가요? 거의 한 20%? 6억 8천의 거래였으면 1억 정도 떨어지는 것이니까 이 단순 수치가 문제가 아니고 비율적으로 봤을 때 같이 많이 빠지고 있다. 자, 요렇게도 살펴보시고 진천역 라온 프라이빗 센터 같은 경우에 5억 4천 6억 9천 거의 7억까지 갔던 거예요. 그때 2020년 뭐 그만때 넘어갈 때는 정말 7억 8억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 왜? 3억 3, 4억 정도 하던 아파트가 갑자기 6억에서 6억대까지 가격이 껑충 뛰었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호가는 전부 다 7억 8억짜리가 수두룩했어요. 야, 저 가격에 팔리겠나 미쳤다 싶은 이런 이야기가 저절로 입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이 뻥호가 현상이 굉장했었거든요. 야, 그런 게 비하면은 그 뻥호가에 비하면은 이 분양권 가격 7억 야 그거는 구축이 정말 7억 8억이 나오는데 분양권 이 세팅이가 6억 7억 야 이거 선물이지만 아직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선물이지만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였을 거예요. 근데 모든 거품이 뻥 하고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순간 둘 다 가격이 같이 떨어지는 현상. 요거 아파트 투미에서 보여드렸고요. 요거는 돈보라는 사이트 돈보.co.kr 제가 주로 인용하는데 왜 이걸 인용하면 가격이 위에서 아래로
잘 정렬이 되어 있어요. 좀 전에 보였던 것은 요 달서구의 아파트들 동별로 잘 알 수 있고 돈 버는 이 가격 그 고가격에서 저가격 순으로 정렬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향에 맞게 제가 일부분만 자료를 늘 보여드리기 때문에 자기 성향에 맞는 곳에 찾아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봐도 충격적입니다. 동대구역 도시압 센터시티 15층이 7억 8천, 20층이 5억 2천. 세상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5억 2천 가격을 들으면은 사람들이 반응이 요즘 분양권 다 그 정도 거래되던데 이런 인식만 지금은 남아있잖아요. 저 시절에는 뭐 8억까지 10억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 그 전에 부산에서 막 3, 4억에 분양된 아파트들이 가격이 한창 올라서 정말 한 6억, 7억까지 요 대구에서도 이런 현상들 일부 있었지만 부산에는 특히 이런 현상들이 더 심했어요. 근데 이게 조정지역이 해제되면서 갑자기 막 12억, 13억까지 가는 이런 현상들을 봤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야 대구에서 한 4억, 5억 정도 하는 아파트 야 그 부산에 봐라 이거 봐라 이거 3배, 4배 올라가는 이 현상 봤지? 야 2배는 기본이다. 이거 8억에서 10억은 기본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대구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팍 꺾여버렸는데 야 그럼 부산은 어떨 것이냐. 부산도 이렇게 시간차는 있지만 가격 완전 과거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과거로 회귀하는 현상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산은 잘 나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부산 시장 거래되는 거 한번 보시면은 그 동네도 깜짝 놀랍니다. 네, 요거 가격은 오늘 말씀드려서 지나가고요. 전세 거래량 급격하게 줄어들었는 모습 7월 마무리되었는데요. 연초 대비 400건이나 부족해요. 400건. 말이 400건이지 이거 25% 거래가 줄었거든요. 지금 7월 달부터 이제 계약이 서서히 시작되기 시작해서 이 가을 합군철을 대비해서 이주가 많아져야 되는 시점인데 거래가 안 많아요. 이 거래 중에 상당수의 전세 거래도 신축으로 가는 계약이 많죠. 신축으로 입주하는 계약. 그럼 구축에 있는 것들은 거래가 정말 안 된다. 전세 내놔도 월세 내놔도 집 보러 오는 사람 잘 없어요. 세입자들도 눈이 많이 높아져서 이 새 아파트들 지금 많이 입주하는 아파트들 구경 가서 보면 좋거든요. 에어컨도 뭐 이전 설치할 필요도 없이 방방이 에어컨도 다 되어 있고 좀 나름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억 단위로 하락하는 것들만 동그라미 쳐보면은 야 돌려줘야 될 돈이 정말 많겠구나. 근데 이 돈이 나올 구석은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겠구나. 1억, 1억 5천, 2억. 와, 정말 심하게 떨어져. 이 월성 휴폴에 보시면 고점하고 저점의 차이가 2.2억이거든요. 6억에 전세 살던 사람들이 나간다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2.2억 내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한 반반 정도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온전하게 통장에 2억 3억 넣고 있다가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라이브 방송 중에서도 고가의 전세를 살고 계신 분이 그 임대인이 좀 힘들어가지고 돈 돌려주기 힘들어한다. 그리고 세입자가 집을 보러 오지 않는다. 집 내놓은 지 2달 지났는데 보러 오지 않는다. 이런 댓글도 남겨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 반드시 대비해야 된다. 이게 금리가 아주 급격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제 그 특별 영상, 가장 최근에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기준금리가 2.5% 수준이지만,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이거 5%까지 생각해야 된다. 기준금리를. 그것도 언제? 아주 단기간에, 내년 말까지. 이 정도까지 고통을 떠안을 생각을 한다면은, 준비하는 게, 말로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 정말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게 그러면 이 금리가 오르면 올수록 전세 가격은 우리가 그전에 상상 못했던 그런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한국 부동산원이나 이런 곳에서 실거래 지수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완만하게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놓는데요. 실제 나타나는 현상은 급전직하, 수직낙하 이런 느낌으로 전세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1억씩 2억씩 떨어져서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은 1, 2억을 돌려주면 되는 이런 상황이 보통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게 3, 4억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기존 집을 처분하지 않고는 또 다른 자산이 있으면 그걸 처분하지 않고는 이거 해결이 안 된다. 정말 1, 2억은 어떻게 한 2억까지는 다른 대출이 많이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전세금 반환 대출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3, 4억까지는 정말 노답이다. 정말 노답인 상황으로 갑니다. 네. 내가 집을 임차인에게 집도 제공해줘. 은행에 이자도 내야 돼. 그럼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이런 좀 회의감이 많이 몰려올 시기로 느껴집니다.
자, 가격 여러 페이지를 보여드리는데요. 과거에 3억 이상에서 놀던 애들이 2억대로, 4억짜리도 2억대로, 4억짜리도 이제 곧 2억대로 많이 접어들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상단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한 2억대에 거래되는 전세 물건들을 좀 많이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페이지들을 가져가 봤어요. 장기 협상 유보에도 4억 2천까지 갔던 것이 2억 5천. 이 2억 5천이 지금은 정말 많이 떨어졌네. 2억 5천이네. 그래도 2억 5천은 지키겠지, 이런 믿음들이 무너질 수 있다. 어떤 경우에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버리게 되면 이 지금 2억 5천에 있는 전세도 1억 후반대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최악의 경우에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네. 그 2020년도에 들어가는 고가에만 들어갔느냐? 아니거든요. 2021년도에도 한 상반기, 한 2, 4분기 정도까지는 신고가도 간혹 나오고, 야,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제가 방송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높은 가격의 전세 거래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물건들 결국은 독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 이 차트에서 잠깐, 약간 오류가 있어가지고요. 한 개 정정한 것이 있는데, 다시 정정을 하고 보니까 지금이 확실히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줄긴 줄어들었다. 예년에 어떤 때보다 전세를 사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평균 전세 가격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연말이 되면 2018년의 전세가와 만날 수도 있다. 지금 평균이 2억 5천인데요. 금리가 만약 2배로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출금리 한 5% 정도 되잖아요. 전세자금 대출금리 5% 정도 돼요. 근데 정말 이게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한 7.5%, 8%까지 간다고 생각해보면 이 2억 5천의 전세를 지켜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중, 야, 정말 이게 끝이 없습니다. 끝이. 이게 정말 한 80%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지 이 상승세가 멈춰질지, 정말 과거에 이때처럼 2019년 그 이전처럼 80% 이상, 80% 이상, 이때까지도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80% 이상이 아마 3억 미만의 전세에 거주하는 날이 아마 와서 오고 난 다음에야 이 모든 혼란스러운 이 시기가 지나가지 않을까, 그런 예감도 살짝 듭니다. 그 와중에 4억 이상의 전세에 사는 사람 줄어들고 있고요. 월세 거래량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이게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거래량은 줄어든 채로 지금 이건 뉴노멀. 자,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월세 가격이 올라서 월세도 못 살겠다. 이러면 정말 월세도 못 살겠다. 나 캥거루 할래. 그냥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래. 1인 가구 폼나고 좋아요. 폼나고 아주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옛날 그 소시적에 원룸에서 자취하고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근데 야, 이거 안 되겠다. 부담이 막 2배, 3배로 늘어나면, 물가도 올라가지고, 먹는 것도 부실해지는 판에 집까지 이렇게 되면, 그러면 무슨 낙으로 사냐. 네, 시청 감사합니다.